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계산을 떠넘긴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내가 계산해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자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며느리가 해야지, 안 그래?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 제가요? 그 한 장의 카드가 그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 식사 자리. 계산 한 번으로 모든 게 뒤집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북한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돌담 너머로 소나무 가지가 처마 끝을 스치고 입구부터 은은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감쌌죠.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정수아의 소형 차 한 대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쪽 별실 문이 열리자 넓은 좌식 공간에 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 걸린 수묵화 아래로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았고 창밖으로는 대나무 울타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예가 상석에 먼저 앉았고 그 옆으로 이선영이 자리를 잡으며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이준호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고 정수아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에는 아직 전체 한 접시만 놓여 있었어요. 직원이 물잔을 채우는 동안 박금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물 좀 더 가져와라. 직원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박금예의 시선은 오직 정수아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직원이 먼저 물병을 들어 잔을 채웠어요. 하지만 박금예는 직원이 따른 물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정수아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면 바로 움직여야지. 남이 해줄 때까지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정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접혔고 입술은 다물린 채 미세하게 떨렸죠. 이준호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눈을 피했고 이선영은 그 장면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아 씨가 원래 좀 느리잖아요. 이선영의 말에 박금예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선영은 정수아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집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수아잖아. 그 정도는 해야 밥값을 하지. 정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시선을 상위 접시 끝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박금예가 전체 접시를 정수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간 좀 봐라. 내가 맛을 알아야 나중에 집에서도 이런 거 차려낼 거 아니냐. 정수아는 접시를 받아 한 입 맛본 뒤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사이 이선영이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박금예에게 기대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유럽 갈 건 확정이에요? 박금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죠. 응. 선영이가 알아본 일정이 괜찮더라. 너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참 듬직해. 이선영은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박금예는 흐뭇한 얼굴로 이선영의 손등을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정수아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시선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이준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괜찮죠? 여기가 요즘 예약 잡기 어렵다던데. 박금예는 이준호를 한번 보더니 대답 대신 정수아를 가리켰습니다. 예약은 누가 했어? 이준호가 대답했죠. 제가 했어요. 그래,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지.
수아한테 맡겼으면 분식집 갔겠다. 이선영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박금내도 같이 웃었습니다. 정수아는 웃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의 대나무 울타리를 바라봤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멍하니 쳐다보는 정수아의 눈에 희미한 윤기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본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갈비찜, 해물전, 잡채, 더덕구이가 차례로 놓이자 박금내가 젓가락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으니까 시어머니부터 먼저 먹는 게 예의지. 정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이선영이 먼저 갈비찜을 집었고 이준호도 조용히 따랐습니다. 정수아만 움직이지 않았죠. 박금내가 갈비 한 점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정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넌 보험일은 좀 되냐?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정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길래 차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야.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살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박금내의 말에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저도 수아 씨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수아의 턱 근육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시선을 천천히 내려 상위의 잡채를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집어 조용히 한 젓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떴어요. 아내를 향한 시선은 단 한 번도 오가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정수아는 그런 이준호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방패도 되어주지 못하는 남편의 침묵이 시댁의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별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대나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죠. 정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금내가 갈비찜을 한 점 더 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올해 명절에는 내가 좀 일찍 와라. 작년에 선영이가 혼자 다 했잖아. 정수아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년 명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해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린 건 정수아였죠. 이선영은 9시에 나타나 완성된 상 앞에서 사진만 찍었고 박금내는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며 선영이가 다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정수아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준호에게만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이준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냥 참고 살자.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 한마디가 정수아의 입을 닫게 만든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정수아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천천히 집는 사이 박금내가 이선영에게 말을 건넸죠. 선영아, 내 시누이는 참 복도 없다. 집안도 그렇고. 이선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어요. 어머니, 수아 씨 친정이 어디라고 하셨죠? 박금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가게 하는 집이야.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 말에 정수아의 손이 멈췄어요. 결혼식 전날 밤 박금내가 이준호에게 했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 저 집 며느리 들이면 우리 집 격이 떨어져. 이준호는 그때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었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식 날
박금내는 정수아의 부모님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하객들과 악수만 했습니다. 정수아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행복해라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가 떨렸던 건 기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금내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허락한 건 준호가 하도 매달려서 그런 거야. 아니었으면 절대 안 받아줬어. 이선영이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보통은 그런 조건이면 안 받아주잖아요. 정수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시선을 상 위에 고정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정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 정수아가 정성껏 준비한 송편을 박금내가 한 입 먹어보더니 상을 밀며 말했었죠. 이게 송편이냐? 시골떡이지. 그날 정수아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준호가 부엌 문 앞까지 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정수아는 눈물을 닦았고 다시는 시댁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뒤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정수아는 명절마다 새벽같이 시댁에 갔고 매번 박금내의 잔소리를 들었어요. 이선영이 늦게 와도 칭찬을 받았고 정수아가 일찍 와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준호는 단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지 않았어요. 참으면 돼.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거친 거야. 이준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참아라, 그냥 넘겨라. 원래 그런 분이야. 정수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무언가가 달아가고 있었죠. 별실 안에서 박금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아야, 넌 왜 맨날 가만히 앉아만 있어? 시어머니가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정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뭘 하냐? 행동을 해야 사람이지. 박금내의 말에 이선영이 또 한 번 웃었고 이준호는 해물전을 집어들며 눈을 피했습니다. 정수아는 대답 대신 시선을 천천히 돌려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이준호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곧바로 접시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수아는 결혼 전 이준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내가 다 막아줄게. 어머니 앞에서 내가 힘들지 않게 할게. 그 약속은 결혼식 당일부터 깨졌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아는 이준호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데 3년이 걸렸고 오늘 이 자리가 그 확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수아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다시 집어 더덕구이를 한 점 올렸고 박금내가 이선영과 유럽 여행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조용히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퍼졌지만 그건 더덕 때문만은 아니었죠. 이준호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식사 후에 산책이라도 할까요? 박금내가 이준호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책은 무슨, 밥 먹고 빨리 가야지. 선영이가 오후에 약속 있다잖아.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고 정수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잔을 다시 들었어요. 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박금내가 갑자기 정수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정수아의 손이 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금내의 눈이 정수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선영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정수아를 쳐다봤죠. 이준호만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고 별실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죠. 박금리의 질문이 별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천천히 거두며 박금내를 마주했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박금내의 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수아야, 내가 물어봤잖아. 오늘 계산 어떻게 할 거냐고. 정수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선영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계산하려고 했는데요. 이선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가죽 커버 안의 계산서를 손끝으로 집어들더니 슬쩍 정수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아 씨가 한 번도 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수아 씨가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선영의 손가락이 계산서 위에서 떨어지며 톡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별실 안에 작게 울렸고 정수아의 시선이 계산서 위로 내려갔습니다. 박금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선영이 말이 맞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 서지. 매번 다른 사람이 내면 그게 뭐가 되겠니? 정수아는 계산서 커버를 열지 않은 채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죽 커버 안쪽으로 얇은 종이가 살짝 비쳐 보였고 금액이 적힌 줄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한정식 집의 별실 코스가 얼마인지 정수아는 들어올 때 입구 안내판에서 이미 확인했었죠. 이선영이 정수아의 반응을 살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부담되면 말해요.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 말투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선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정수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정수아가 부담을 느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있었죠. 박금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수아를 재촉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낼 거야 말 거야? 정수아는 계산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얼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시어머니 모시고 밥 먹는 건데 금액을 따지고 앉아 있으면 되겠니? 박금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고 이선영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정수아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쥔 손가락이 살짝 경직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계산서 커버를 천천히 열었어요. 종이 위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4인 코스 넷, 별실 사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죠. 정수아는 숫자를 한번 훑고 나서 커버를 도로 닫았어요. 이선영이 그 반응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데니까 어쩔 수 없죠. 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수아는 이선영을 바라봤어요. 이선영의 눈에는 여유가 가득했고 그 여유 뒤에는 정수아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이선영이 먼저 눈을 돌렸고 박금내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 유럽은 비즈니스로 갈 거예요? 박금내가 이선영의 말에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정수아는 계산서를 자기 앞에 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놓아둔 거였어요. 이준호가 그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이준호도 느꼈지만 입을 여는 대신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어요. 그 순간 박금예가 이준호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준호야, 수아한테 말 좀 해라. 시어머니 앞에서 계산서 받아놓고 저렇게 굳어 있으면 보기가 뭐하잖아. 이준호가 헛기침을 하며
정수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수아야, 그냥 내가 낼게. 정수아는 이준호를 돌아봤어요. 이준호의 눈이 불편한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 눈 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다는 조급함만 보였습니다. 정수아는 이준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금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넌 맨날 내가 낸다고 하면서 결국 다 내 돈이잖아. 수아가 자기 돈으로 한 번쯤 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수아 씨도 직장인인데 가족 식사 한 번 정도는 스스로 해야죠. 정수아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산서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죽 커버 위로 창밖의 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정수아의 그림자가 계산서 위에 겹쳐졌습니다. 이 식당에서 계산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박금리에게 그건 며느리의 자격을 시험하는 도구였고 이선영에게는 정수아를 아래에 두는 장치였습니다. 이준호에게는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불편한 물건이었고 정수아에게는 3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한 장에 압축된 무게였죠. 정수아는 계산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가죽 표면에 닿은 채로 멈춰 있었고 그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가 곧 사라졌죠. 박금례가 디저트를 기다리며 이선영과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정수아는 계산서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실 안의 시간이 정수아에게만 느리게 흘렀고 창밖의 대나무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단호박 식혜와 수정과가 작은 도자기 잔에 담겨 상 위에 놓였고 박금례가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선영도 수정과를 들어 입술에 대며 역시 여기 디저트가 맛있다고 했죠. 정수아는 아직 계산서 위에 손을 올린 채였고 디저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금례가 식혜 잔을 내려놓으며 정수아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거기 손 올려놓고 있니? 낼 거면 내고 못 내겠으면 못 낸다고 솔직히 말해. 정수아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계산서를 집어든 건 아니었고 손바닥을 가죽 표면에서 떼어낸 것뿐이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박금례의 눈이 좁아졌죠. 뭐야, 못 내겠다는 거야? 정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으면 왜 진작 안 내고 저러고 앉아 있었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면서. 박금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별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문 너머 복도에까지 소리가 새어나갈 만큼 또렷한 울림이었습니다. 이선영이 수정과 잔을 내려놓으며 정수아를 쳐다봤고 이준호는 식혜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추가물을 가져온 거였어요. 문이 열린 틈으로 복도 건너편 일반 홀이 보였고 홀에 앉아있던 손님 두세 팀의 시선이 별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박금례의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던 거였죠. 직원이 물병을 상 위에 놓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문을 닫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어요. 그 틈 사이로 홀 쪽 손님 한 명과 정수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중년 여성이었고 정수아를 안쓰럽다는 듯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히자 박금례가 직원이 나간 쪽을 한번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정수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아야, 돈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 한마디가 별실 안을 꽉 채웠어요. 이선영이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고 정수아의 턱 근육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박금례는 멈추지 않았죠.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지. 돈도 없고 눈치도 없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소개를 못하는 거야. 정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접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누르는 힘이 점점 세졌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되어 미동도 하지 않았죠. 이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끌어보려는 듯한 여유가 묻어 있었고 박금내도 그걸 알았는지 이선영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수아,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했어? 밥 먹고 앉아있고 계산서 달라니까 얼굴 굳히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별실 문 너머로 홀 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아까 문이 열렸을 때 박금리의 목소리를 들은 손님들이 수군대는 소리였죠. 정수아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별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수아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준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향한 게 아니라 정수아를 향한 거였어요. 수아야, 그냥 내가 카드 줄게. 가서 계산하고 와. 정수아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의 손에는 이미 지갑에서 꺼낸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그 카드를 정수아에게 내밀며 이준호가 눈짓을 했죠. 이 상황을 끝내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아는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이준호의 손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시선을 들어 이준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흔들렸죠. 왜 그래? 받아. 정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드를 내민 이준호의 손이 허공에 떠 있었고 그 손이 점점 어색해지는 걸 박금내가 봤습니다. 준호야, 됐다. 수아가 알아서 하겠지. 못 내면 못 낸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체면인데. 박금내가 다시 한번 체면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정수아의 시선이 박금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박금내는 정수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식혜 잔을 들어 올렸고 그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가 정수아에게는 무게로 내려앉았어요. 이선영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박금내에게 말했죠. 어머니, 시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후 약속이 빠듯해서요. 박금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아를 다시 재촉했습니다. 들었지? 선영이 바쁘다. 빨리 정리해라. 정수아는 상위의 계산서를 내려다봤어요. 가죽 커버 위로 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고 정수아의 손그림자가 그 위에 다시 겹쳐졌습니다. 이준호는 카드를 도로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고 이선영은 핸드백 끈을 매만지며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별실 밖 복도에서 직원 2명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홀 쪽 손님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지만 정수아는 아까 문틈 사이로 마주쳤던 중년 여성의 시선을 잊지 못했습니다. 안쓰러움이 담긴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 정수아가 처한 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수아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깊지도 짧지도 않은 호흡이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들어 별실 안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박금내의 여유로운 얼굴, 이선영의 무심한 손짓, 이준호의 숙인 고개.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정수아의 눈에 하나씩 담겼고 정수아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지만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아의 입술이 다시 다물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별실 안을 훑던 시선이 멈춘 곳은 박금내도 이선영도 이준호도 아닌 상위에 놓인 계산서였습니다. 정수아는 계산서를 집어들었어요. 가죽 커버를 열어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커버를 닫고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박금례가 눈을 치켜떴어요. 어디 가려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톤이었지만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금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계산하러 가는 거야? 정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별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의 조명이 별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고 정수아의 등이 문틈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이선영이 박금례에게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카드 긁으러 간 것 같아요. 박금례가 코웃음을 치며 식혜 잔을 다시 들었어요.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매번 얹혀먹기만 하면 되겠어?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수정과 잔을 들어 입술에 댔습니다. 잔 위로 떠오른 계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이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복도로 나온 정수아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홀서빙을 담당하는 젊은 여직원이었고 정수아가 다가오자 고개를 숙이며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건물 담당자 연결해 주세요. 직원의 고개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세 그대로 정지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수아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직원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고 입술이 한번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건물 담당자요? 네. 이상가 건물 관리 담당자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손님에게 보여주는 매뉴얼 미소가 사라졌고 당황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정수아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급히 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정수아는 복도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등 뒤로 별실 쪽에서 박금례와 이선영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복도 벽에 걸린 액자 속 풍경화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별실 안에서는 이선영이 휴대전화로 유럽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박금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호텔이 전망이 정말 좋대요. 여기로 예약할까요? 박금례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좋네. 선영이가 알아보는 건 다 좋더라. 이준호가 슬쩍 별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아가 나간 지 몇 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이준호의 눈에 불안이 스쳤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죠. 복도에서는 아까 들어갔던 직원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 뒤에서 홀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고 매니저는 정수아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손님, 건물 관련 문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용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수아는 매니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주 측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필요합니다. 상가 리뉴얼 건으로요. 매니저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리뉴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매니저의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더 낮아졌고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실례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수아입니다. 매니저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몇 걸음 물러서며 누군가에게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의 정적 속에서 몇 마디가 정수아의 귀에 닿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정수아 이사님이요. 매니저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고, 통화가 끝난 뒤 매니저는 정수아에게 다시 다가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수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매니저는 급히 안쪽으로 들어갔고 직원 한 명이 정수아에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태도였어요. 양손으로 물잔을 건넸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확연히 깊어져 있었죠. 정수아는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도 너머로 별실 문이 닫힌 채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박금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 저 애가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카드 한 장 긁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선영의 웃음소리가 뒤따랐고 이준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물잔을 직원에게 돌려주며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고 자신의 소형차 옆에 세워진 검은 세단 2대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풍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복도 안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의 발소리가 겹쳐 울렸고 그 발소리는 점점 정수아가 서 있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나타난 건 아까의 매니저와 직원 한 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온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남색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고 이마에 얇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이었죠. 사장은 정수아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수아 이사님 맞으십니까? 정수아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사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허리를 편 뒤에도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연락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리뉴얼 건 때문에 오신 거 맞으시죠? 정수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식사 자리로 왔습니다. 리뉴얼 건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의 고개가 다시 한번 숙여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식사는 편하게 하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사장은 정수아의 대답에 안도한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옆에 서 있던 매니저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즉시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직원이 홀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갔어요. 복도에 서 있던 홀서빙 직원 2명이 정수아를 알아본 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까 정수아에게 처음 응대했던 젊은 여직원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당황이 걷히고 그 자리에 긴장 섞인 공손함이 들어서 있었죠. 사장이 정수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별실 쪽에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수아는 잠시 멈칫했어요. 시선이 복도 너머 별실 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사장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입니다. 따로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별실 쪽을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그 별실에서 아까 크게 울렸던 목소리를 사장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정수아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정수아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실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이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아를 찾아 나온 거였죠. 이준호의 시선이 정수아를 지나 사장에게 닿았고 사장이 허리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에 이준호의 눈이 멈췄어요. 수아야, 뭐하고 있어? 이준호가 한 걸음 나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아가 대답하기 전에 사장이 먼저 이준호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정수아 이사님과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닿자 이준호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정수아를 돌아봤지만 정수아는 이준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별실 안에서 박금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뭐하냐? 들어와. 이준호가 뒤를 돌아봤고 그 사이에 이선영이 궁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정수아를 본 이선영의 걸음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선영의 물음에 사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수아 이사님 일행분들이시군요. 식사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선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장이 정수아에게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직접 들은 거였죠. 이선영의 시선이 정수아에게로 옮겨갔고 정수아는 그 시선을 마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금내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별실 문까지 걸어와 복도를 내다보더니 사장과 직원들이 도열하듯 서 있는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사장이 박금내에게도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수아 이사님 어머님이시죠? 박금내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과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동시에 귀에 들어왔고 박금내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어요. 이사님이라니 무슨 이사님? 사장이 정수아를 한번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건물 상가 리뉴얼 프로젝트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정수아 이사님 법인에서 이 일대 상가 전체 자산 관리를 맡고 계시죠. 별실 앞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 바뀌었어요. 박금리의 입이 다물렸다 벌어지기를 반복했고 이선영은 핸드백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채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아내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이 매니저에게 손짓하자 매니저가 정수아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사님, 저희 쪽 연락처입니다. 리뉴얼 건은 편하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일정 잡겠습니다. 정수아는 명함을 받아 한번 확인한 뒤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 동작은 능숙했고 어떤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움직임이었죠. 사장과 직원들이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물러난 뒤 복도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금내가 정수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선영이 정수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준호가 정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수아는 세 사람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아내며 별실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아직 자리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정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실린 무게를 세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박금내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아 별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선영이 그 뒤를 따랐어요. 이준호는 마지막까지 복도에 서서 정수아를 바라보다가 정수아가 시선을 주지 않자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아는 네 사람 중 가장 마지막으로 별실에 들어섰어요. 문을 닫는 정수아의 손에는 아까까지 있던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별실 문이 닫히자 네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금내는 상석에 다시 앉았지만 아까와 같은 여유로운 자세가 아니었어요. 등이 살짝 경직되어 있었고 시선이 상 위를 떠돌다가 정수아에게로 향했다가를 반복했죠. 이선영은 자리에 앉으면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핸드백 끈을 쥔 손가락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앉으며 물잔을 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정수아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상 끝자리가 아닌 상의 옆쪽에 서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멈춰 섰어요. 처음으로 정수아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앉아 있는 쪽은 시댁이었죠. 박금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아까 그 사장이 한 말이 무슨 소리냐? 이사님이라니. 정수아는 박금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식사는 제가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박금내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이선영이 고개를 돌려 정수아를 올려다봤고 이준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예약은 준호가 했다며. 정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준호 씨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마련한 겁니다. 박금내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이선영이 끼어들며 물었죠. 마련했다니 무슨 뜻이에요? 정수아는 이선영을 한번 바라본 뒤 시선을 다시 박금내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식당이 들어와 있는 건물의 상가 리뉴얼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법인의 공동 운영자로서요. 별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어요. 박금내의 입이 다물렸다가 다시 벌어졌고 이선영의 손가락이 핸드백 끈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며. 박금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보험 일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박금내의 눈이 좁아졌어요. 3년 동안 보험 파는 며느리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건물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이사라는 사실이 박금내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듯했죠. 이선영이 입술을 깨물며 정수아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정수아는 이선영을 바라봤어요. 이선영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깔보던 사람이 자신보다 위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수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이선영의 입이 닫혔어요. 박금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정수아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상위에 놓인 계산서를 집어들었어요. 가죽 커버를 열고 안쪽에 꽂혀 있던 영수증 한 장을 꺼내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은 이미 처리되어 있습니다. 박금내의 시선이 영수증 위로 내려갔어요. 결제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금액 옆에 법인카드 결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복도에 나가 있던 동안 이미 끝낸 일이었죠. 이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까 자신이 정수아에게 계산서를 밀며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고 있는 게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쏜 적이 없다. 효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스로 해야죠.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전부 이선영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박금내가 영수증을 한 번 더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박금내가 정수아를 올려다보는 자세였어요. 앉은 사람과 선 사람의 높이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수아가 박금내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박금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수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요. 별실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박금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낀 채 미동도 하지 못했죠. 정수아는 세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어요. 박금내의 굳은 얼굴, 이선영의 붉어진 귀, 이준호의 숙인 고개. 3년 동안 정수아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로 사람의 값을 매기셨죠. 정수아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톤도 울먹이는 톤도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어조 속에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가 별실 안 세 사람의 어깨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집안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그 기준으로 3년을 저를 대하셨습니다. 박금리의 입이 한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아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인지 아셨으니 이제 태도가 달라지실 수도 있겠죠. 정수아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이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중받았어야 했으니까요. 별실 안에 정수아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밖의 대나무 소리도 복도 너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금례가 상위의 영수증을 한 번 더 내려다봤고 이선영이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호만 정수아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눈에 담긴 건 후회인지 놀라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정수아는 천천히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습니다. 정수아가 가방을 어깨에 걸자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가 별실 안에 짧게 울렸고 이준호의 몸이 정수아 쪽으로 기울었어요. 수아야, 잠깐만. 정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실 문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이준호가 두 걸음 만에 정수아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앉아서 이야기하자. 정수아가 멈췄어요. 하지만 이준호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팔을 잡은 이준호의 손을 내려다봤고 그 손 위로 시선이 한번 머물렀죠. 3년 전 결혼식 날 이준호가 정수아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이준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에는 약속이 들어 있었어요. 지켜주겠다는, 편들어주겠다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결혼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조금씩 식었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준호의 손에 남아있는 건 약속이 아니라 조급함 뿐이었죠. 정수아가 천천히 팔을 빼냈습니다. 세게 뿌리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준호의 손이 떨어져 나가는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준호의 손이 허공에 남았어요. 손가락이 한번 오므렸다 펴졌고 이준호의 입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수아가 그제야 이준호를 돌아봤어요. 이준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시선이었죠. 다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준호 씨. 정수아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여보도 오빠도 아니었습니다. 이준호가 그 차가운 호칭에 움찔했고 정수아가 이어 말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죠. 이준호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참으라고 했고 넘기라고 했고 원래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매번 혼자 견뎌라는 뜻이었어요. 이준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깨가 한번 움츠러들었고 두 손이 양옆으로 축 늘어졌어요. 박금례가 상석에서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등을 펴고 정수아를 바라봤어요. 입을 열려는 듯 턱이 한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장 앞에서 무너진 체면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탓이었죠. 이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백 끝만 매만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정수아를 깔보던 여인은 흔적도 없었고 그 자리에는
불편함과 당혹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시선을 박금내에게로 돌렸어요. 어머니. 박금내의 눈이 정수아와 마주쳤습니다. 정수아가 박금내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이었어요. 아까까지는 대답만 했고 먼저 호칭을 부른 적이 없었죠. 저는 어머니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저는 어머니 기준의 미달이었죠. 박금내의 입이 한번 달싹였어요. 하지만 정수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기준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화가 담긴 낮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는 무게였습니다. 존중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별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박금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한번 움켜쥐었다 펴졌고 이선영이 고개를 들어 정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을 한번 고쳐 잡았고 별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이준호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수아야. 정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준호의 손이 다시 뻗었지만 이번에는 정수아의 어깨에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정수아의 등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이준호의 손을 막은 거였죠. 정수아가 별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문틈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고 정수아의 그림자가 별실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문을 나서는 정수아의 뒷모습을 박금내가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뒤에서 붙잡는 사람도 앞에서 막는 사람도 없었죠. 정수아는 혼자 걸었고 그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나오자 아까 인사를 했던 매니저가 허리를 숙이며 안녕히 가십시오. 이사님이라고 했어요. 정수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입구를 나섰습니다. 밖은 오후 햇살이 내려앉은 주차장이었어요. 검은 세단 2대 옆에 세워진 정수아의 소형차가 빛을 받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기 전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참았고 3년 동안 기다렸고 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정수아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수아가 눈을 뜨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백미러 속에 한정식 집의 기와지붕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별실 안에는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정수아의 자리 앞에 물잔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 잔을 치우지 않았어요. 박금내는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선영은 핸드백을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정수아가 앉았던 빈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실 안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